새벽 1시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달려들었습니다. 밥도 안 차리고 이제야 기어들어와. 며느리가 이럴 수 있는 거야? 찰싹, 뺨을 가로지르는 따가운 충격.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야근을. 야근, 핑계대지 마. 시어머니랑 남편이 굶고 있는데. 뺨이 얼얼했지만 더 아픈 건 남편의 시선이었어요. 차갑고 무관심한,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 재훈아, 말 좀 해봐.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너 요즘 돈 좀 번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순간 마치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3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죠. 너무나 모욕적인 그 순간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참아왔던 그 말을 내뱉는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대기업의 회계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제가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파멸시킬 수 있을지를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아입니다. 올해 35이고 용산에 있는 회계법인에서 감사팀 책임급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값진 교훈을 준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2024년 초겨울, 대기업들의 감사 시즌이 한창이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저희 회계법인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거든요. 재무제표 검토, 내부 통제 평가, 위험 요소 분석까지. 하루 14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죠.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던 대기업은 올해 새로운 사업 진출로 인한 회계 처리가 복잡해서 연일 밤을 새며 검토 작업에 매달려야 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정장을 갑옷처럼 입고 회사로 향했죠.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커피와 김밥으로 때우며 버텼어요.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에서 숫자와 씨름하고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를 하고 감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야근도 나름 보람이 있었어요. 피곤하지만 성취감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상암동에 아파트까지 장만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집은 제가 신입사원 시절부터 5년 동안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가며 모은 돈의 결정체였어요. 등기부등본에 정윤아라고 단독 명의로 박힌 그 집이 제겐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 3년이 지난 지금 그 자랑스러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는 동안 마음 한편에 서늘한 예감이 스며들곤 했죠. 밤 12시가 훌쩍 넘어서야 겨우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거실 가득 널브러진 대다름식 용기들이었어요. 치킨, 피자, 족발, 보쌈. 테이블 위에는 과일 껍질과 음료수 캔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죠. 소파에는 남편 재훈이가 누워서 게임패드를 쥔 채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여보, 카드가 왜 안 긁혀? 아까부터 계속 결제 실패가 뜨는데. 저는 구두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멈춰섰어요. 카드 한도가 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번 달에만 벌써 얼마를 썼는지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해봐도 식겁할 정도였어요. 뭘 그렇게 많이 샀길래 한도가. 아, 몰라. 엄마가 좋은 거 먹으라고 주문한 것들이고 내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들 샀을 뿐이야. 재훈이의 공부라는 건 공무원 시험 준비를 말하는 거였어요. 결혼할 때 2년 안에 꼭 합격하겠다던 그 약속이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보다는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는 모습을 더 자주 봤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정말 텅 비어 있었어요. 물 한 병, 김치 반찬 하나, 그리고 먹다 남은 과일 몇 조각이 전부였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며칠 동안 밤을 새워 일하는 동안 집에서는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구나.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어요. 최금자 씨, 올해 71살이죠. 석 달 전부터 저희 집에 함께 살고 계세요. 재훈이 혼자 두면 제대로 못 챙겨 먹을까봐라는 이유로 오셨는데 막상 와보니 챙기는 건 아들뿐이었어요. 윤아야, 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니? 며칠째 밥도 안 차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감사 업무 때문에 야근이 계속 이어져서요. 내일 마트 가서 장 볼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가 있는데 며칠을 밥도 안 해. 우리 재훈이가 라면만 먹고 있잖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로 재훈이는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라면과 함께 치킨, 피자도 먹고 있었죠. 그런데 라면만 먹는다고 표현하시니까 마치 제가 가족을 굶기고 다니는 것처럼 들렸어요. 죄송해요. 내일은 일찍 들어와서. 내일. 그럼 오늘은 또 굶으라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변명할 기운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숫자와 씨름하느라 머리가 지끈거렸고 발은 부어서 아팠거든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씻으러 갔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됐을까요? 샤워를 하면서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내가 왜 손님처럼 눈치를 봐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분명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만 적혀 있는 집인데 정작 저는 이 집에서 제일 작아져 있었어요. 잠들기 전에 휴대폰으로 이번 달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거의 매일 배달 음식기가 나가고 있었고 게임 아이템이나 온라인 쇼핑, 결제도 여러 차례 보였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현금 인출 내역들도 있었죠.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겨울이 깊어져 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도 그만큼 차가워지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눈을 감았죠. 다음 날도 똑같은 알람 소리로 시작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버텨내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때까지는 참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결혼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가족이란 게 서로 양보하며 사는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참으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선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클라이언트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가 예상보다 복잡해져서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설 수 있었거든요. 현관 앞에서 열쇠를 꺼내려는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문 앞에 서 계셨어요. 표정이 어제보다 훨씬 험악했죠. 이제야 기어들어와. 며느리가 이럴 수 있는 거야? 구두도 제대로 벗기 전에 쏟아지는 말씀에 저는 당황했어요. 기어들어 온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사과부터 하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회사 일이 좀... 회사 일? 그게 핑계가 돼? 남편 굶기고 시어머니 굶기고 다니면서? 그때까지도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면서 말이에요. 내일은 일찍 들어와서 장도 보고 밥도 해드릴게요. 내일, 또 내일. 우리 재훈이가 며칠째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훈이가 배달 음식을 하루에 2~3번씩 시켜 먹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을 이어가셨어요. 내가 그렇게 일이 중요하면 결혼은 왜 했어? 남편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는데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집값도 제가 혼자 장만했는데 왜 저만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직장인이라 업무가 있어요. 밥 먹고 싶으시면 재훈이가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재훈이도 게임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고 시어머니 표정이 급변했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그냥 재훈이도 집에 있으니까 가끔은. 재훈이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바쁜데 요리까지 시키겠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재훈이를 봤어요. 그는 소파에 누워서 게임패드를 쥐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총싸움 게임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했죠. 재훈이는 공부하고 계신 거 맞나요? 이 말을 하자마자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평소라면 절대 이런 말 안 했을 텐데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솔직한 생각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지금 우리 재훈이가 놀고 있다는 거야? 내가 감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야?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거야? 저는 변명하려고 했어요. 정말로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서로 도우면서 살면 좋겠다는 뜻이었는데 왜 이렇게 큰 일이 된 건지.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그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강타했어요. 짝! 거실에 찰싹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충격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뺨이 얼얼했고 귓속이 웅웅거렸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재훈이의 반응이었어요. 재훈이는 게임을 멈추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말했죠. 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제가 뺨을 맞았는데 남편이 저를 위로하는 대신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거였어요. 재훈아, 나 지금 맞았어. 맞았다고? 엄마가 언제 때렸어? 그냥 손이 살짝 닿은 거지. 시어머니께서도 거들었어요. 그래, 내가 언제 때렸다고 그래? 너 지금 나를 폭력배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때렸으면서도 때리지 않았다고 하고 남편은 아내보다 어머니 편을 들고 이게 정상적인 가족 관계인가 싶었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재훈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나를 위해서, 뺨 때리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아, 진짜. 그러니까 때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하니까 엄마가 손이 나간 거지. 저는 재훈이를 똑똑히 쳐다봤어요. 결혼한 지 3년, 연애한 지까지 합치면 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이 순간 정말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럼 내가 뭘 심하게 말했는데? 밥 해달라고 하니까 왜 재훈이가 안 하느냐고 했잖아. 그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시어머니께서도 거들었어요. 맞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밥 차려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어느 집이든 며느리가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였구나. 돈도 벌어오고 집안일도 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한 줄 알아야 하는 존재였구나. 그동안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어요. 사랑하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며느리니까 양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스마트 도어록 앱을 열었어요. 뭐 하는 거야? 재훈이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시어머니와 재훈이의 출입 권한을 삭제했어요. 유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으셨지만 저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순간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두 사람 모두 제가 뭔 소리 하는지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재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야,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니에요. 진짜 나가세요. 너 미쳤어. 여기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 저는 재훈이를 똑똑히 쳐다봤어요. 당신 집이라고요? 등기부등본 보고 말하세요.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시어머니께서 나섰어요. 유나야,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나가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화난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평소에 제가 아니었죠. 항상 조심스럽게 말하고 눈치 보고 미안해하던 제가 아니었어요. 재훈이가 벌떡 일어나는 소리쳤어요. 야, 너 진짜 미친 거야? 엄마한테 사과해. 지금 당장.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을 모두 기록해둘 생각이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정말 긴 밤이 시작됐어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저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냉정했죠. 마치 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무제표를 검토할 때처럼 감정보다는 사실과 절차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나가시라고 했어요. 나가?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여기 내 집인데? 당신 집이라는 증거 있나요? 재훈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하면서 제가 이 집을 공동명의로 바꿔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고 결혼 전 재산이었으니까 당연히 제 단독 명예 그대로 유지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끼어드셨어요. 유나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남인가?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가족이면 뺨을 때려요? 아이고, 그것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 내가 언제 너를 때렸다고 그래?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방금부터 녹음하고 있어요. 때리지 않았다면 뺨이 왜 빨갛게 부어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재훈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재훈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녹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끼리 녹음까지 해? 가족이라면서 왜 녹음을 무서워해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조작했어요. 도어록 앱에서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비상시 자동 신고 기능까지 활성화했어요. 야, 너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재훈이가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재빨리 피하면서 말했어요. 만지지 마세요. 지금 폭행 가중범죄죠. 폭행. 나한테 폭행이라고 했어? 남편한테? 남편이면 아내를 때려도 되나요? 내가 언제 너를 때렸어? 시어머니가 때렸을 때 말리지 않고 오히려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공범 아닌가요? 재훈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넘어갔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시어머니께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셨어요. 유나야,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랬지. 원래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잘못했다면 나가세요. 나가? 그게 무슨 말이야? 나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야? 모텔이든 어디든 알아서 가세요. 재훈이가 급히 나섰어요. 야, 너 정말 미쳤어. 엄마를 모텔로 보내겠다고? 일은 넘은 노인을? 그럼 재훈이 아파트로 가시든지. 무슨 아파트? 나 아파트 없어. 저는 재훈이를 똑똑히 쳐다봤어요. 없어요? 그럼 결혼 전에 어디 살았는데요? 엄마 집에 살았지. 그럼 거기로 가세요. 시어머니께서 버럭 소리치셨어요. 유나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내? 저는 더 이상 며느리라는 단어에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제 집에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내 집. 결혼하면 부부 재산 아니야? 결혼 전 재산은 고유 재산이에요. 더구나 단독명이잖아요. 재훈이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아, 진짜. 그렇게 따지고 들 거야? 우리 결혼한 사이잖아. 결혼한 사이라서 아내를 때려도 되는 거예요? 누가 언제 너를 때렸다고 그래? 저는 뺨을 가리켰어요. 아직도 얼얼하고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이거 누가 한 건가요? 재훈이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재훈이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거실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소리쳤죠. 아, 이 집이 너 혼자 집이야? 내 마누라 집이 내 집 아니야?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만 나와 있어요. 등기부등본? 그래, 좋아. 그러면 이혼해, 이혼하자고. 저는 재훈이를 차분히 쳐다봤어요. 좋아요. 뭐, 이혼해요. 좋다고요. 재훈이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했어요. 아마 제가 안 돼, 미안해라며 사과할 줄 알았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급히 나섰어요. 이혼? 그게 무슨 말이야? 부부싸움에 이혼이 어디 있어? 부부싸움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 때리는 게 부부싸움인가요? 아이고, 그것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 손이 살짝 닿은 걸 가지고.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녹음 중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거짓말하시는 거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제야 두 사람이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재훈이가 다른 전략을 시도했어요. 여보야, 우리 진정하자. 다들 흥분해서 그런 거잖아. 내일 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안 괜찮아져요. 나가세요. 나가면 어디서 자라고? 그건 제가 알바 아니에요. 재훈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평소에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러운 모양이었어요. 너 지금 나한테 길바닥에서 자라고 하는 거야? 가고 싶은 데 가서 자세요. 돈도 없는데 어떡해. 저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5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죠. 모텔비예요. 재훈이가 그 돈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하하, 5만 원? 나를 5만 원짜리 모텔로 보내겠다고? 안녕 영원이요. 순간 재훈이가 돌변했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좋아. 정말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죄송한데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집에 좀 문제가 생겨서. 저는 그 통화를 조용히 들었어요. 재훈이가 누군가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진실은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집이 좀 복잡해서라고만 했어요. 통화를 마친 재훈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좋아. 오늘은 나가줄게. 하지만 이거 끝이 아니야. 명심해.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재훈이가 짐을 챙기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들이 나간 후 문을 잠그고 보안 시스템을 다시 점검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조용한 집에서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2시,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는데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것도 연속으로 길게, 마치 누군가 고의적으로 저를 깨우려는 것처럼요. 현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보니 재훈이와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재훈이는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인터폰을 계속 눌러대고 계셨어요. 유나야, 문 열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유나, 당장 문 열어. 저는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지금 몇 시인데요? 이웃들 다 깰 거예요. 이웃들 깬다고? 그럼 문 열어주면 되잖아. 안 열어드려요.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러자 재훈이가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쿵, 쿵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야, 정윤아, 문 열어. 당장 열어.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재훈이는 처음 봤거든요. 평소에는 게임이나 하면서 조용히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거칠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도 가세하셨어요. 유나야, 내가 감히 시어머니를 내쫓아. 이게 말이 돼? 발로 차는 소리, 고함 소리, 인터폰 벨 소리가 뒤섞여서 정말 시끄러웠어요. 이 시간에 이런 소리가 나면 이웃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저는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면 어제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었고요. 그때 옆집에서 인터폰이 울렸어요. 저기요, 너무 시끄러운데요. 새벽에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옆집 아주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지금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고드려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남편과 시어머니인데 어제 폭행 사건이 있어서 집에서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벽에 와서 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폭행 사건이라고 하셨나요? 네.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어요. 녹음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 밖에서는 소란이 계속됐어요. 재훈이가 소리쳤어요. 정윤아, 내가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여기 내 집이야. 내 집. 당신 이름 어디 적혀 있나요? 결혼하면 부부 재산이잖아. 결혼 전 재산은 고유 재산이에요. 모르면 공부하세요.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유나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지.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 새벽에 와서 문 차고 고함 지르나요?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건 제가 해결해 드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경찰관 두 분이 나타났어요. 한 분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경찰관이었고 다른 한 분은 젊은 경찰관이었어요. 신고 접수받고 나왔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재훈이가 급히 말했어요. 아, 경찰관님, 저희가 부부싸움을 좀 했는데 와이프가 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신 건가요? 시어머니께서도 나섰어요. 경찰관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집은 우리 아들 집인데.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경찰관님, 어제 이분이 저를 폭행했어요. 녹음 파일도 있고 상처도 남아있어요. 나이 많은 경찰관이 제 뺨을 확인하시더니 물어봤어요.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어제 새벽 1시경이에요. 그리고 이 집이 누구 명의인가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제 단독 명의예요. 결혼 전에 제가 혼자 장만한 집이거든요. 경찰관이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시더니 재훈이를 쳐다봤어요. 그러면 이분 이름은 여기 없네요. 재훈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잖아요. 부부니까 공동재산 아닌가요? 결혼 전 재산이고 단독명의면 개인재산입니다. 더구나 폭행 사건까지 있었다면 시어머니께서 급히 말씀하셨어요. 폭행이요?
아무도 때리지 않았는데요. 그냥 화가 나서 손이 살짝 닿은 거예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어요. 손이 닿았다는 게 뺨을 때렸다는 말씀인가요?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어제 녹음한 파일을 들려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는 소리와 그 후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명백한 폭행이네요. 그리고 지금도 주거침입 시도를 하고 계시고, 재훈이가 소리쳤어요. 주거침입이요? 제가 왜 주거침입이에요? 저도 여기 살던 사람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기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결혼해서 같이 살던 곳인데, 법적으로는 주거권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나이 많은 경찰관이 정리해 주셨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면 폭행 사건이 있었고 집 소유주가 퇴거를 요구했으며 새벽에 소란을 피워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맞습니까? 재훈이와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일단 오늘은 이곳을 떠나주시고 추후에 법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재훈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여보야, 제발. 우리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거든요. 다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까지 유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살다 보면 참아야 할 때와 참으면 안 될 때를 구분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유나 씨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때입니다. 유나 씨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계속해서 들어봐 주세요. 경찰이 다녀간 후 일주일 정도는 평온했어요.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천천히 마실 수 있고 저녁에 집에 와서 조용히 드라마도 볼 수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채워 넣었고 거실에는 배달음식 용기 대신 책과 향초가 놓여 있었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좀 신경 쓸 일이 생겼어요. 동기인 서진이가 저를 따로 불렀거든요. 서진이는 저랑 같이 회계법인에 들어온 친구인데 지금은 변호사 자격증도 땄어요. 가사 사건이랑 형사 사건을 주로 담당하죠. 점심시간에 서진이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유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응, 집에서 좀 정리가 되어서. 정리가 됐다는 게 혹시 남편분하고 분리된 거야? 서진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제가 자세한 얘기를 안 해도 분위기로 알아차리더라고요. 저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서진이에게 털어놨어요. 시어머니의 폭행, 남편의 방관, 그리고 경찰 신고까지의 과정을 말이에요. 서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유나야, 그거 잘했어.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해. 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앞으로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서진이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일단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자. 폭행 사건, 주거 침입 시도, 경찰 신고.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돼. 저는 서진이의 말을 듣고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어요. 사실 회계사 습관으로 중요한 일들은 다 기록해두거든요. 그런데 서진아,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뭔데? 재훈이가 3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했잖아. 근데 가족카드 내역을 보니까 좀 이상해. 저는 휴대폰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줬어요. 봐봐. 시험 접수비는 없는데 게임 아이템 결제랑 현금 인출이 계속 있어. 그리고 이상한 온라인 결제들도. 서진이가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유나야, 이거 혹시 도박 사이트 결제 아닐까? 도박? 응. 이런 소액 반복 결제 패턴이 온라인 도박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재훈이가 도박을 했다고요? 서진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보통 온라인 도박은 게임처럼 포장해서 결제하게 만들어. 그래서 카드 내용만 봐서는 게임인지 도박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럼 재훈이가 공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도박을 한 거야? 가능성이 높아 보여.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겠지만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재훈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보다
제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서진이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했어요. 여기 봐. 부동산 등기소, 주민센터 이런 검색 기록들이 있어. 그게 뭐, 시어머니나 남편이 너희 집에 대해 뭔가 알아본 것 같아. 혹시 주소 이전이나 주민등록 관련해서 뭔가 시도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집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서진아,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모든 증거를 보존해. 카드 내역, 녹음 파일, 폭행 증거 사진. 다 프린트해서 보관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둬. 그리고 이혼 준비해야 해.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야.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커. 서진이의 말을 듣고 나니 지난 3년간의 일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재훈이의 무직 상태,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동거, 계속되는 생활비 요구.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나야, 하나 더 중요한 거. 뭔데? 앞으로 혼자 있을 때 조심해.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더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서진이가 준 체크리스트를 따라 하나씩 정리했어요. 먼저 카드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1년간 재훈이가 사용한 금액이 제 월급의 60%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공부하는 전혀 관련 없는 것들로요. 다음으로 집 보안을 점검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창문 잠금 장치도 확인했죠. 혹시 모르니까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들도 휴대폰에 저장해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밤늦게 서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유나야, 내일 시간 있을 때 내 사무실로 와.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대방이 먼저 연락 와도 혼자 만나지 마. 반드시 제3자가 있는 곳에서만 대화해. 저는 서진이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거든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눈물이나 감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과 법적 절차로 제 삶을 지켜내기로 한 거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밝게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아직 제가 모르는 일들이 더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오후, 회사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저는 클라이언트와 감사보고서 관련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비에서 술한이 벌어졌거든요. 정윤아 어디 있어? 재훈이의 목소리였어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회사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클라이언트분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한 분이 물어보셨죠. 유나 책임님,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부끄럽고 당황스러웠거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로비를 보니 정말 재훈이가 와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말리고 있는데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내가 남편인데 왜 못 올라가게 하는 거야? 선생님, 여기는 회사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내 마누라가 위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다가가자 재훈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유나야, 너 왜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와? 저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여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마. 나가서 얘기하자. 나가서. 싫어. 여기서 할 말 있어. 재훈이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회사 직원들이 다 저희를 쳐다봤죠. 내가 3년 동안 뭘 잘못했다고 집에서 쫓아내는 거야? 응. 재훈아, 제발 여기서는. 제발. 너는 편하게 회사 다니면서 나만 길거리에서 떠돌라고? 그때 동료들이 회의실에서 나왔어요. 그 중에는 부장님도 계셨고 클라이언트 분들도 계셨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어요. 부장님이 다가오셔서 물어보셨어요. 유나 씨, 무슨 일인가요? 재훈이가 부장님을 보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나 남편입니다. 아내가 집에서 저를 쫓아내서 찾아왔습니다. 부장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이셨어요. 그런 개인적인 일은 회사 밖에서 해결하시는 게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는 게 개인적인 일인가요?
재훈이가 점점 더 큰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가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는 게 맞나요? 저는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클라이언트 중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나 책임님, 오늘 미팅은 다음에 하죠. 개인적인 일을 먼저 정리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서 뭔가 딱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제가 몇 년간 쌓아온 신뢰와 커리어가 재훈이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이 사람 회사 출입 금지 조치해 주세요. 출입 금지? 재훈이가 소리쳤어요. 출입 금지? 너 미쳤어? 내가 내 남편인데. 남편이라고 회사에 와서 소란 피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소란. 이게 소란이야. 나는 그냥 내 마누라한테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물어본 것뿐인데. 부장님이 나서셨어요. 일단 조용히 하시고 이 문제는 밖에서 해결하세요. 여기는 직장입니다. 재훈이가 부장님을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직장이라고요? 그럼 제 아내가 직장 때문에 집도 안 들어오고 남편도 버려도 되는 건가요?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재훈이를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더 이상 회사에 피해를 줄 수는 없었거든요. 회사 앞 커피숍에서 재훈이와 마주 앉았어요. 재훈아, 왜 회사까지 찾아온 거야? 왜? 너 때문이지.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집은 내가 나가라고 했잖아. 그게 말이 돼? 부부가 싸웠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저는 재훈이를 똑똑히 쳐다봤어요. 재훈아, 솔직히 말해. 그동안 공부 진짜 했어? 뭐, 공무원 시험 공부 말이야. 진짜 했어? 재훈이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당연히 했지. 너 지금 뭘 의심하는 거야? 그럼 올해 시험 언제야? 그건 아직 공지가 안 났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했어요. 9급 공무원 시험은 이미 공지 났어. 접수도 시작됐고. 근데 왜 몰라? 재훈이가 당황했어요. 아, 그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3년 동안 준비가 안 됐다고?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저는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것들은 뭐야? 개인 결제, 현금 인출, 온라인 베팅. 재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가끔 스트레스 풀려고. 가끔, 거의 매일 있는데? 너 지금 내가 도박한다고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신해. 재훈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확신, 증거도 없으면서? 저는 휴대폰에서 서진이가 보내준 자료를 꺼냈어요. 이게 증거야. 내가 결제한 사이트들 다 도박 사이트라고 변호사한테 확인받았어. 재훈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유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할게.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재훈이는 계속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나갈 곳도 없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훈아, 이제 늦었어. 늦었다고? 왜? 우리 사랑했잖아. 사랑, 나를 속이면서 내 돈으로 도박하는 게 사랑이야? 재훈이가 다시 일어나서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뭐, 이혼. 좋아. 하지만 너도 공짜로는 못할 거야. 그 순간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이제는 모든 대화를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훈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기억해. 이건 끝이 아니야. 그리고는 커피숍을 나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됐거든요.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클라이언트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재훈이가 회사에 난입한 지 일주일 후 서진이의 법률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서진이는 그간 재훈이의 카드 사용 내역과 온라인 활동을 더 자세히 조사해뒀더라고요. 유나야, 앉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서진이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했어요. 뭔데? 재훈이의 공부가 완전히 거짓말이었어. 그것도 계획적인 거짓말. 서진이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거 봐. 지난 3년간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봤는데 단 한 번도 시험 관련 결제가 없어. 학원비, 교재비, 접수비.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동안 뭘 한 거야? 온라인 도박이야. 그것도 꽤 심각한 수준이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재훈이가 도박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일 줄은 몰랐거든요.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 서진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시어머니 최금자 씨가 지난 석 달 동안 뭘 했는지 아니? 뭘 했는데? 너희 집 주변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돌아다녔어. 집 시세 알아보고 매매 절차 문의하고.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내 집을 팔 계획이었던 것 같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우기면서. 하지만 내 단독명의인데 그래서 더 문제야.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을 거야. 서진이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시어머니 휴대폰으로 검색한 기록들이야. 화면에는 정말 충격적인 검색어들이 나와 있었어요. 며느리 집 빼앗는 방법, 부부재산 공동명의 변경, 혼인 중 취득재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해. 서진이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 거주권, 사시혼 인정 조건, 동거 기간과 재산권. 이게 뭔 뜻이야? 시어머니가 너희 집에서 일정 기간 살면서 거주권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재훈이와 함께 사실상 공동생활을 했다는 근거로 재산권을 주장하려고 했을 거야.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동안 제가 일하는 동안 집에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었다니. 서진아,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다는 얘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재훈이의 도박 빚이 얼마인지 알면 더 놀랄 거야. 얼마나? 대략 8천만 원 정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몰랐던 사이에 재훈이가 그렇게 많은 빚을 졌다고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 집을 노렸던 거야. 시어머니도 공범이었고,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지난 3년간의 모든 일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결혼도? 그건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결혼 후 재훈이의 행동을 보면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어. 서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유나야, 이제 확실해졌어. 이건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니야. 사기야. 사기? 응. 결혼이라는 형태로 내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사기. 그때 서진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더 심각해졌어요. 응, 알겠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이가 말했어요. 유나야, 큰일이야. 뭔데? 재훈이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어. 조정? 부부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청구야. 내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응. 그리고 시어머니도 같이 넣었어. 며느리에게 폭행당했다고. 폭행. 내가 언제 시어머니를 폭행했는데? 우리는 알지만 법원은 모르잖아.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어.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거든요. 서진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우리도 맞고소해야 해. 폭행, 주거침입, 그리고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 재훈이가 내 카드로 도박한 거, 시어머니가 내 집에 무단으로 거주한 거, 다 손해야. 서진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5천만 원은 넘을 거야. 그때 서진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 뭐야? 재훈이가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던 것 같아. 다른 여자? 응. SNS 활동 분석해보니까 특정 여성과 자주 연락하고 있어. 그리고 호텔, 모텔 결제 내역도 있어.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도박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웠다고요? 확실해? 사진도 있어. 서진이가 휴대폰을 보여줬는데 정말 재훈이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지난 3년간 느꼈던 모든 죄책감이 사라졌어요. 제가 나쁜 아내라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는 피해자였던 거죠. 서진아, 조정 날짜가 언제야? 다음 주 금요일. 좋아. 가자. 진실을 밝혀보자. 서진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해. 이제부터는 내가 공격하는 거야. 법률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들었어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싸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큰 반전은 조정 당일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정 당일 가정법원에 도착했을 때 재훈이와 시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들 옆에는 변호사도 한 명 서 있었죠. 저는 서진이와 함께 반대편에 앉았어요. 조정 담당관이 사건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부부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조정입니다. 신청인 측부터 주장을 말씀해 보세요. 재훈이의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신청인 박재훈은 혼인 기간 중 아내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시어머니까지 폭행당하는 등.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때렸어요. 증인도 있어요. 저는 서진이를 봤어요.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상대방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오히려 피신청인이 피해자입니다. 서진이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첫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폭행한 증거입니다. 녹음 파일과 상처 사진이 있습니다. 재훈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 녹음 파일은 조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조작됐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서진이가 계속했어요. 둘째, 신청인 박재훈의 도박 사실과 불륜 증거입니다. 서진이가 카드 사용 내역과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재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어떻게 구한 거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입니다. 조정 담당관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재훈이를 쳐다봤어요. 신청인은 이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훈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도박은 좀 했지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3년간 8천만 원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시나요? 8천만 원. 그렇게 많이는. 서진이가 계산서를 보여줬어요. 정확한 금액은 8,340만 원입니다. 재훈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서진이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불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훈이 변호사가 나섰어요. 그건 일시적인 실수였을 뿐입니다. 일시적 실수가 6개월간 계속됐나요? 조정 담당관이 시어머니를 보며 물었어요. 신청인 어머니는 며느리가 폭행했다고 주장하셨는데 증거가 있나요? 시어머니가 당황했어요. 증거요? 맞았으니까 아픈 거 아닙니까? 의료진단서나 목격자 증언이 있으신가요? 그건 없지만 서진이가 말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폭행한 증거는 명확합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는 소리와 그 후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조정 담당관이 정리했어요. 지금까지